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월가가 핵심적으로 오는 것은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ESS를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는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건 일론 머스크는 관심 1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이미 좋기 때문에 안 깎아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저렴한 버전을 내놓을 건데 10월 10일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ESS와 이제 로보택시 이게 좀 떠오르는데 지금 ESS 사업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모멘텀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또 단점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 테슬라에 대한 성장 가능성 모멘텀 이것도 어떻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10일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것이 이제 10월 10일로 연기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테슬라 주가가 자체적으로 펀다멘탈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월가가 핵심적으로 오는 것은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ESS를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직까지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실은 2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수익률도 20%가 넘기 때문에 완전히 현금을 불러오는 캐시카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그 ESS 사업 자체가 대단히 유망하고 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의 캐나다의 로트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지금 상하이에 짓고 있는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된다라면 매출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이 비율을 차지하면서 지금은 10% 정도를 10%를 조금 넘어서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 전체 매출에 이 정도까지를 차지하는 좋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월가는 아직까지는 기준점을 자동차 회사로 테슬라를 규정하고 있고 물론 미래 가치를 일부 투영을 합니다. FS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ESS의 이런 미래 가치를 투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올해 12월까지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전체 테슬라의 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손익분기점,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못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회사로서의 어떠한 재무제표에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다만 이제 빅 이벤트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저는 연기 잘 됐다고 봐요. 훨씬 더 완전하게 나와야 되고 사실 지금 FSD도 12.5가 나오면서 8월 초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 되면은 12.5가 13까지는 못 가더라도 12.7이라든지 12.8까지 갈 수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단히 만족도 있는 로보택시의 시연이 있을 겁니다. 로보택시가 서비스가 그날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시연이 있을 거고 앞으로 2025년에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이미 미국의 10몇 개 도시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그냥 시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 이런 일정을 밝혀야 할 거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흔히 말하는 로보택시니까 운전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은 슈퍼바이즈드 FSD입니다. 슈퍼바이즈라는 것은 감독하에 FSD 자율주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즉 핸들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 작동되는 거고 비감독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레벨 3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레벨 3가 나면은 FSD도 적용될 수 있어서 FSD에 대한 로보택시의 광고 효과에 의해서 FSD의 채택률도 높아지겠지만 이 unsupervised부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테슬라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보험회사를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자동차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에서도 돈을 벌고 있지만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라면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의 신차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10월 10일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지는 11월이나 12월이 될지 모르지만 2025년은 내년에 테슬라에서 신차가 3개가 더 나옵니다. 모델 3와 모델 Y 생산 라인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조금 더 가격을 저렴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신차가 아니죠. 예를 들면 페이스리프트는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가 내년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일찍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공개해서 디자인으로도 공개하면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아까 엔비디아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 수요. 올해 차 안 사고 내년에 사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뭐 저희가 배달 음식에서 음식 시켜 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다면 가장 비싼 물건이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이 자동차를 갖다가 내년에 더 좋은 거, 더 저렴하게 나온다는데 저거 사지 뭘 하면서 올해 구매를 안 해버리게 되면은 올해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대기 효과를.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최대한 신차 발표를 늦출 거고요. 신차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분석을 하겠죠. 아, 저 정도면 내년에 이 정도가 생산되면은 완판되겠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단기적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벤트를 제외한다라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고 3분기인 7, 8, 9 보더라도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역으로 유럽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럽 경기가 안 좋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상쇄시켜주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3분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3분기 실적 발표보다 로보택시 발표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보시고 4분기 정도 되면 분명히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에서 선입분기점을 넘으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 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대단히 입장을 바꿀 수가 있고 테슬라에겐 긍정적인 상승세를 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ESS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월가에서 시장의 반영을 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ESS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미래 값어치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더 주가는 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월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자동차 기업으로도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고평가되어 있는데 네. ESS의 매출 증가한다고 해서 평가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평가된 이유는 테슬라가 열어갈 이미 미래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에 뭐 굳이 따진다면 ESS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사실 미래 가치의 핵심은 FSD와 옵티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일반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는 수배에서 10배 가까운 이러한 주가를 지금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지금 없을 겁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펀다멘탈을 볼 때 긍정적으로 ESS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실 AI 투자라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돈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빅테크에서도 AI에 대한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뉴욕이라든지 텍사스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면서 계속해서 FSD를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대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캐시카우에 의해서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메꿔질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건강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AI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전혀 외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하는 부분들의 모든 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 현금 흐름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또는 로보택시에서 또는 옵티머스에서 재무제표에 눈에 띌 정도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면 그때부터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실적도 올라갈 수 있고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상응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 기아차는 2023년과 2024년 기록을 갱신하면서 현대 기아차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이익을 거두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전기차 때문이에요. 어디서 판매하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로 현대 기아차는 여러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캐즘은 한국 시장에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자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거는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지.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물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50% 시장을 넘었어요. 신차 시장에.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20%대에 육박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10%를 아직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정도 시장을 가지고 우리는 캐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 난기류에 만나면 흔들리듯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은 고잉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시경제에서도 수요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냐, 소득 수준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전체 시장의 가격을 결정되는 가장 큰 중심축이
어떠한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가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즉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스 테이크업, 우리는 정해진 가격을 받아야 하나 되는 거고, 전세 현대기아차가 여러분 그러면 현대기아차 전기차 팔지 말까요? 그럼 현대기아차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로보택시가 기술을 가지고 로보택시를 좀 시연을 하면 FSD, 즉 일반 차량에서 FSD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를 전면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유럽 연합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 허가를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다금지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에다가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5,000대 깐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 500대는 불 날 거예요. 불이 난다고요? 누군가가 불 지르겠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회적 저항이 있고 누군가 일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정 세력을 이렇게 매도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로보택시는 도입이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뉴욕도 마찬가지죠. 뉴욕에다가 런던에다가 로보택시를 깔아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보존해주지 않는 이상 뉴욕의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도입은 기술의 문제로서만 해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뭔가 AI 규제 부분에 대해서, 즉 이제는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건 일론 머스크는 관심 1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이미 좋기 때문에 왜 각 보조금 줘서 우리도 깎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안 깎아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저렴한 버전을 내놓을 건데, 저기 포드나 GM은 저 보조금 안 주면 팔리지도 않는다. 뭐 아우디 정말 비쌉니다, 전기차가. 안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조금 주지 말아라. 차라리 AI 규제 풀어달라. AI 규제 풀어주면은 저기 FSD 갖고 자꾸 도로 안전국에서 맨날 시비 걸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갖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이 부분 풀어주면 우리 좀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 있다. 그래도 과감하게 풀어줘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경제적 이익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 리스크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뒤에서 지지를 해야지 저렇게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 이거는 또한 사실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10월 10일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큰 변동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새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켜봐야 될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분석을 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